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반려견 붕딱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태솔로 형님들 혹은 연애 경험은 있지만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형님들 8할 이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마인드를 한 개 이상씩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저랑 제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이 원룸에 보증금을 걸고 아주 자신있게 호언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인드는 원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호감이 있던 여자나 소개받은 여자랑 잘 안 됐어요. 그런 형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가요? 아, 씨발, 지는 뭐 잘난 줄 알아? 지 주제에 무슨 눈이 저렇게 높아? 나보다 잘난 남자가 지랑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여자를 원망하거나, 아, 우리 부모님도 키가 좀 커가지고 내가 키만 좀 더 컸으면은 쟤도 날 좋아했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생겼으면 쟤는 그냥 꼬셨을 텐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게 태어난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 혹은 부모를 원망을 하거나, 씨발, 세상 한번 진짜 불공평하다. 박보검이나 방탄소년단 정도만 생겨도 여자들이 아주 줄을 설 텐데 걔넨 태어날 때부터 존나 잘생기고 나만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은 왜 이렇게 외모지상주의가 심한 거야? 외모지상주의 개 젖같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원망할 겁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원망만 할 뿐이고 정작 자기 자신이 바뀔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자신이 바뀌려면은 돈이나 시간 등 무언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형님이 쓰던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마냥 앉아서 고장난 컴퓨터를 원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빌 게이츠를 마냥 원망하고 있을 겁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출장 기사를 불러서 컴퓨터를 고쳐야겠죠? 완전히 고장이 나서 고칠 방법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컴퓨터를 사야 하는 겁니다. 맞죠? 형님도 똑같습니다. 형님이 고장이 난 게 얼굴이라면은 성형외과에 가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얼굴을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말을 잘 못하고 재밌지가 않아요. 고칠 방법이 없다면은 말은 과감히 버리고 몸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른 매력을 키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는 여자랑 대화를 할 때 여자를 반드시 웃겨야 한다입니다. 이런 형님들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형님들 중에선 반드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웃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로 잘못 이해를 해서 웃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형님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일단 형님들이 아셔야 할 게 여자들이 말하는 재밌는 남자라는 게 꼭 웃기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웃음을 주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오로지 코미디 영화를 보고 웃겨야만 재미가 있다고 느껴지나요? 웃긴 장면이 없는 공포 영화를 봐도 로맨스 영화를 봐도 영화가 재밌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롤이나 배틀그라운드를 웃겨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게임에 빠져들어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죠. 대화도 똑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가 편안해지다 보면은 서로 대화에 빠져들기 마련이에요. 어떤 것이든 흥미를 느끼고 빠져들게 되면은 재미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웃기는 것만 재미가 아닙니다. 서로 어떤 것에 공감을 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걸 가르쳐주는 것에서도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물론 말이나 행동을 센스있고 재치있게 하면은 그에 합당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반드시 웃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웃기지 못해서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형님만 첫 만남에 여자를 웃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첫 만남에 나에 대한 경계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상대로 진심으로 웃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몇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얘기를 할까 저 얘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수차례 생각만 거치다가 그냥 말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여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여자한테 자연스럽지 못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분석과 검토, 판독을 끝낸 후에 선별이 된 불필요한 드립을 쳐서 분위기가 영안실이 돼버리면은 스스로 그로기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웃기는데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은 굳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욕심을 내서 분위기를
굉장히 숙연해지게 만들지 마시고 서로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을 쏟으세요. 아셨죠?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앞서간다입니다. 모태솔로가 아닌 형님들 중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호감이 가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조금만 호감을 보여도 벌써 그 여자와의 사후세계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형님들이 계신데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을 보이고 나한테 넘어왔다고 게임 끝. 그러니까 종착역이 절대 아니에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시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랑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 만남을 계속 순탄하게 이어가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그 여자는 형님한테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님이 어떤 남자인지 더 알아보고 싶은 상태인데 형님이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애정 표현을 아예 들이붓거나 반집착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여자가 금방 지쳐하거나 질려할 겁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나한테 크게 호감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은 애정 표현을 하고 싶어도 최대한 참으면서 정말 간간히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표현만 하고 그 여자 템포에 내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여자가 형님한테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모텔 가자 이런 말을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하면은 마냥 좋을 것 같죠? 형님이 이런 여자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썸인 단계에서는 혹은 그냥 서로 호감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가끔에 한 번씩만 어디야?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심쿵하고 설레는 법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인드는 부정적이고 시기를 한다 입니다. 형님이 길을 지나다니다가 굉장히 못생기거나 뚱뚱한 남자가 이쁜 여자친구를 이 겨드랑이에 착용을 하고 지나가면은 우리 모태솔로 형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생각이 있죠. 저 여자는 분명히 저 남자를 돈 때문에 만날 거다. 그리고 저 남자는 저 여자한테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버림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정말 오로지 돈과 능력만 보고 그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을 유심히 보면은 여자한테 정말 남자답거나 자상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큼요. 그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저 새끼는 돈 많아서 여자친구 사귀는 미개한 새끼, 못생겨서 곧 버림받을 새끼, 마냥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시기만 한다면은 결국 내 자신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발전도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한테 팩트로 두들겨 맞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